안녕하십니까.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83강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 편에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존재해본 적이 없는 인권유린 시스템인 김일성 족속의 숙박검열 제도에 대해 북한에서 정책 담당 기자로 생활하는 정기간 고찰한 것과 북한 주민 특히 평양 시민으로서 직접 겪고 보고 들은 그대로 또 근년에 탈북귀순한 여러분이 알려진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숙박검열 제도는 언제 수립되었는가? 둘째, 전인민족 숙박검열은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는가? 셋째, 숙박검열이 수시로 벌어지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넷째, 숙박검열은 주로 어떨 때 가동되는가? 다섯째, 숙박검열 내용은 무엇인가? 여섯째, 숙박검열에 걸려든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실태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숙박검열 제도는 언제 수립되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숙박검열 제도 역시 김일성 족속의 테러 명령으로 감행된 1968년 1월 대한민국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소위 보복성 김일성 제거 공포 때문에 1960년대 후반기에 여행증 제도와 함께 등장해서 1960년대 말부터는 소위 수령이 있는 평양을 시작으로 1970년대 초부터는 북중 국경지역 군사분계 연선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북한 전역에 확산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인민족 숙박검열 집행기관은 어딘가?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사회안전성, 즉 공개경찰기관이 집행합니다. 북한 전역에 전개되어 있는 지역의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집행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숙박검열 명령이 극비로 발령되면 각 지역의 안전부가 관할 지역을 서로 바꿔서 숙박검열을 진행하는 것인데, 즉 평양시인 경우는 중구역 숙박검열을 모란봉구역 안전부가 집행하고 모란봉구역 숙박검열은 평천구역 안전부가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담당 지역 안전부가 자기 지역을 숙박검열하면 안면관계, 정실관계, 뇌물관계 등 사적 인연 때문에 엄격하게 숙박검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 전역에 적용됩니다. 다음 세 번째,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숙박검열 시스템은 언제 가동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 주민 사이는 너나 없이 숙박검열이 언제 반드시 들이닥치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시를 필두로 북한 전역의 도시군, 농어촌, 두메산골까지 거의 동시에 숙박검열이 강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동되는가? 그건 첫째, 우선 김일성 족속이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규정한 날을 전후해서 특별경비 주간을 발령하고 동시에 숙박검열이 강행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해마다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을 계기로 숙박검열을 강행하는 명분은 온 나라 인민이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대내외 적대 세력이 책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언제 가동하는가? 미지아 남조선 괴뢰도당이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기간에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숙박검열이 강행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명분은 미지아 남조선 괴뢰도당이 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숨어있던 적대 세력이 책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 세 번째, 언제 가동하는가? 김일성 족속의 초청으로 외국의 수반들이 북한을 방문할 때 평양시와 북중 국경지역 군사분계 연선 지역을 기본으로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명분은 수령과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을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는 적대 세력이 그 기간에 북한에 잔입해서 파괴 암의 책동을 벌려서 수령과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을
무너뜨리려고 책동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숙박검열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 북한에서 숙박검열이 수시로 벌어지는 지역은 어디인가? 단연 1위가 평양시입니다. 김일성 족속을 모시고 있고 주체혁명위협의 심장이고 당중앙위원회 등 혁명의 최고 참모부가 몰려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대규모 정치 행사와 국제축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고 대내외 적대 세력의 첫째 공격 대상이 평양이기 때문에 수시로 숙박검열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 족속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양시, 특히 중심구역인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한 차례씩 숙박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정상입니다. 탈북하는 날까지 평양에서 살다가 몇 년 전 대한민국에 기순한 탈북민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이 숙박검열이 없어지면 평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줄기차게 강행하고 있답니다. 다음 수시로 벌어지는 지역은 북중 국경지대입니다. 이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명분은 중국이 개혁 개방된 이후부터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의 중국 땅이 남조선 등 해외 적대 세력들이 반공화국 책동의 활무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답니다. 특히 1990년대를 시작으로 오늘날 그 지대는 중국과의 밀수 행위의 유일한 통로가 돼서 3년 전에 탈북 기순한 분에게 물어보니 그 지대를 상대로 2010년경부터는 주민 세대가 4, 5채밖에 되지 않는 심심산골까지 강도 도적 신고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안전부 요원들이 수시로 들이닥쳐서 숙박검열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숙박검열이 곧 안전부의 얼굴이다라는 유머가 널리 퍼져 있답니다. 기타 개성지구, 중요 군수공업지구, 주요 군부대 주둔 지대 등 북한의 소위 전략지역들은 북한 내에서도 웬간에서는 여행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또 원래부터 살벌한 검문 검색이 반세기 이상 끊임없이 강행되어 오고 있고 또 물물 교환할 필수품 소비품이 그 지역에서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상외로 숙박검열이 초강경 초강도로는 벌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숙박검열 시 검열 내용은 무엇인가, 또 숙박검열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가 등 관련 주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